돈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셨는지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느새 길게 누운 오후입니다. 이렇게 고요한 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으면 세상은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창을 두드리고 오래된 시계바늘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지금, 우리는 잠시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길어질수록 우리네 눈빛은 깊어지고 지혜는 넓어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참 이상한 일이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토록 고요한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가라앉지 않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대굴대굴 구르고 있습니다. 그 돌멩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건강일 수도 있고 자식 걱정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 가장 끈질기게 자리 잡은 그것은 바로 돈이라는 존재일 겁니다. 젊은 날 우리에게 돈은 꿈을 꾸게 하는 날개였고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땀 흘려번 월급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의 그 뿌듯함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돈이 희망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더 벌 수 있었고 부족하면 몸으로 때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빛 머리카락이 늘어가는 지금, 돈은 조금 다른 얼굴을 하고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이상 돈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제 돈은 나의 남은 날들을 지탱해 줄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새벽에 문득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볼 때 불현듯 찾아오는 불안감을 마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가진 것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큰 병이 찾아오면 그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입안이 바짝 마르는 경험. 비단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조용히 앓고 있는 마음의 감기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돈 앞에서 작아지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세상과 나 사이에 노인 완충지대가 얇아졌기 때문일 겁니다. 젊음이라는 자산이 사라진 자리에, 체력이라는 방패가 얇아진 자리에, 오로지 통장 잔고라는 숫자만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착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일의 생존이자 나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처럼 느껴지기에 우리는 그토록 작은 지출 하나에도 마음을 졸이게 되는 것이지요. 마트 진열대 앞에서 조금 더 싼 물건을 고르며 망설이다가 문득 서글픈 마음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친구의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받고 축의금 액수를 고민하다가 괜스레 짜증이 솟구친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당신이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욕심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더 이상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곳간이 당신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가난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고요. 지갑이 얇아지면 사람 만나는 일이 두려워집니다. 밥 한 끼, 차 한 잔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 모임에 나가는 횟수를 줄이다 보면 어느새 홀로 남겨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워지지 않기 위해,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 그토록 돈을 움켜쥐려 애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잠시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볼까요? 후 하고 길게 내뱉어 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돈에 대한 무게감. 과연 이것이 온전히 돈 그 자체의 무게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불안의 무게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돈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나 자신을, 약해져가는 내 육체를,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이별의 순간을 미리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돈이라는 숫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가치, 나의 자존심, 자식들의 사랑, 주변의 인정. 이 모든 것을 돈이라는 저울 위에 올려놓고 매일매일 무게를 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통장에 돈이 가장 많았던 때였습니까? 아닐 겁니다. 퇴근길 아이들을 위해 사왔던 통닭 한 마리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웠던 날. 비록 새빵살이었지만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잠들었던 그 겨울밤. 우리를 살게 했던 힘은 차가운 동전 소리가 아니라 뜨거운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그 소중했던 기억들을 뒤로하고 돈 걱정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걸까요? 때로는 과거의 후회가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그때 그 땅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젊었을 때 좀 더 아끼고 모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 말만 듣고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밤이면 불쑥불쑥 찾아와 이불을 걷어차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미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선택은 그때의 내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습니다. 그때의 당신도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결과가 지금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의 치열했던 당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불안은 당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살고 싶다는 그 고귀한 마음이 역설적이게도 돈 걱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진 자신을 가만히 토닥여 주십시오. 그래, 참 애썼다. 걱정하는 마음도 결국은 잘 살고 싶은 마음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돈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돈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우리가 돈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온을, 우리의 행복을 돈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권력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돈은 삶을 살아가는 수단일 뿐, 삶의 목적이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말이 있지요. 돈이라는 바람은 언제나 붑니다. 때로는 거세게, 때로는 잔잔하게. 중요한 것은 그 바람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 흔들리는 마음을 조금씩 바로잡아 보려 합니다. 돈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고 돈을 대하는 마음의 결을 조금 더 부드럽게 다듬어 보자는 것입니다. 불안 대신 평온을, 집착 대신 여유를 선택하는 법을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통장을 채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지혜를 찾는 길입니다. 빈 통장으로도 충만한 저녁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불안하게 흔들리던 마음의 닻을 올리고 진정한 마음의 부자가 되는 7가지 시선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마음이 가벼워지기 위한 7가지
시선 전환. 자, 이제 찻잔의 온기가 조금 식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손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나요? 우리는 앞서 돈이 왜 우리 마음을 흔드는지 그 불안의 정체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는 흔들리는 배의 키를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아도 내가 쓴 안경을 바꾸면 세상은 전혀 다른 색으로 보입니다. 돈이라는 거대한 산을 옮길 수는 없지만 그 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위치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돈을 바라보는 7가지의 새로운 창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이 창문들을 하나씩 열 때마다 꽉 막혀있던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그리고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결 가벼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시선은 흐르는 물처럼 바라보기입니다. 옛 성현들은 가장 좋은 삶의 태도를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늘 낮은 곳으로 임한다고 하지요. 돈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금고, 내 통장, 내 주머니 속에 영원히 가두어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돈의 본질은 고여있음이 아니라 그름입니다. 돈머니이라는 단어의 어원 중 하나는 그르다 커런트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물은 흘러야 생명을 살립니다. 어딘가에 갇혀 고여 있으면 썩게 되고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쥐려고만 하면 집착이 생기고 그 집착은 마음을 썩게 만듭니다. 돈이 내게 들어왔을 때, 아, 잠시 내게 머무르는 귀한 손님이구나 하고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돈이 나갈 때 필요한 곳으로 가서 제 몫을 다하거라 하며 기꺼이 보내주십시오. 자연을 보십시오.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사귀를 미련 없이 떨춥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땅으로 돌려보내야 이듬해 봄에 새순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돈을 소유물이 아닌 세상을 돌고 도는 에너지의 순환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돈은 당신의 종착역이 아니라 당신을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두 번째 시선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기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과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 행복은 그 둘을 구별하는 지혜에서 온다. 한번 곰곰이 따져볼까요? 치솟는 물가, 오르내리는 금리, 정부의 정책, 자식들의 사업 성패.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이 밤을 새워 걱정한다고 해서 단 1%도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을 우리는 고통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태도와 나의 씀씀이입니다. 오늘 저녁 반찬으로 무엇을 먹을지, 10,000원짜리 한 장을 어디에 쓸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과소비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 이것은 온전히 당신의 권한입니다. 거친 파도는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내 배의 닻을 내리고 창문을 닫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 뉴스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경제 소식에 귀를 닫으십시오. 대신 오늘 내가 아껴 쓴 수돗물, 내가 정성스레 가꾼 베란다의 화분, 내 손으로 끓인 따뜻한 국 한 그릇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작은 왕국을 튼튼히 지키는 것. 그것이 노년의 경제적 평온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성벽입니다. 세 번째 시선은 부족함이 아닌 충분함을 느끼는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지족주조를 이야기합니다. 족함을 안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결핍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옆집 김 영감보다는 내가 적은데. 그런데 이상하지요? 아무리 채워도 그 독은 차지 않습니다.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입을 옷이 있고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고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사실 생존을 위한 조건은 이미 차고 넘치게 갖춘 것입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괴로운 건 생활 때문이 아니라 욕망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밥그릇의 크기를 줄이면 적은 밥으로도 가득 차 보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욕심으로 키우지 말고 감사로 채워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아직 먹지 않은 음식들이 있을 겁니다. 옷장을 열어보세요. 수년째 입지 않은 옷들이 걸려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아니 과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넉넉하다. 이 말을 주문처럼 외워보십시오. 그 순간 부족함이라는 유령은 사라지고 풍요로움이라는 햇살이 마음에 깃들 것입니다. 네 번째 시선은 돈과 나의 가치를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평생 노동을 하며 살아왔기에 무의식 중에 내가 번 돈이 곧 나의 가치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마치 내 인생의 가치도 쪼그라든 것처럼 의기소침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원이든 지갑이나 1000원이든 지갑이나 그 지갑을 품고 있는 당신의 가슴은 똑같이 따뜻합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든다고 해서 당신의 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 인품, 사랑, 자식들을 길러낸 헌신, 이런 고귀한 가치들은 세상 어떤 화폐로도 환산할 수 없는 당신만의 자산입니다. 돈은 당신이 입고 있는 외투일 뿐입니다. 외투가 조금 낡았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초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낡은 외투 속에서도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걷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품격을 느낍니다.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눈부시게 빛나는 보석입니다. 다섯 번째 시선은 재산이 많을수록 커지는 불안의 역설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돈이 아주 많으면 걱정이 없을 텐데라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수많은 자산가들의 속사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잃을 것이 많아집니다. 높은 탑을 쌓은 사람은 그 탑이 무너질까봐 바람 소리에도 잠을 깹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주변 사람들을 순수하게 대하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내 돈을 보고 접근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 트고 형제 간에, 자식 간의 재산 다툼으로 법정을 오가는 비극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짐이 가벼운 사람은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여기저기 마음껏 둘러보고 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짐이 무거운 사람은 그 짐을 지키느라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소풍을 끝내고 돌아갈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이 아니라 기억과 마음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짐이 조금 가볍다면 그것은 오히려 남은 여정을 홀가분하고 자유롭게 즐기라는 신의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이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
오히려 안도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여섯 번째 시선은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기입니다.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잘 지내다가도 동창회에 다녀오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친구는 자식이 보내준 해외여행을 자랑하고 누구는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자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의 평온했던 일상은 초라한 잿빛으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들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저마다의 말 못할 그림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돈이 많은 친구는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해서 모든 복을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비하인드 장면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해야 할 대상은 오직 어제의 나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마음이 더 편안한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감사함을 느꼈는가? 이것만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유일한 성적표입니다. 내 밥그릇에 담긴 밥맛을 음미해야지. 남의 밥그릇 크기를 재느라 내 밥이 식어가는 줄도 모른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속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가장 정확하고 아름답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시선은 돈은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건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괴롭힌다. 돈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 돈이 없어서 나는 무시당할 것이다. 라는 당신의 해석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며 절망하지만 누군가는 그래도 빚은 없으니 다행이다. 작게 살면 청소하기 편해서 좋지 하며 웃어넘깁니다. 돈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결핍에서 감사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환경에 뺏기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 표현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심각한 문제인가? 이 문제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없는가? 해석의 열쇠를 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어두운 방에 갇혀 있을지, 창문을 열어 빛을 드릴지는 오로지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개의 창문을 모두 열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이 느껴지십니까? 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빛은 분명 조금 더 깊어지고 그윽해졌을 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아니,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이 내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이 7가지 시선을 매일 아침 세수하듯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거울을 보며 웃어보십시오. 당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존엄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나 자신을 넘어 가장 가깝고도 가장 어려운 관계, 바로 가족에게로 향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얽혀있는 돈의 실타래, 그 애틋하고도 복잡한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조심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가족 자식 관계 속에서 돈이 만들어내는 감정들. 창밖의 풍경이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 자신과 돈의 관계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이제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볼 차례입니다. 그곳에는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나의 가장 큰 자랑인 사람들, 바로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노년의 돈 문제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라면 차라리 쉽겠습니다. 배 좀 덜 채우고 덜 쓰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돈 문제가 정말로 우리 가슴을 후벼 파는 순간은 그것이 사랑하는 자식, 그리고 가족 관계와 얽힐 때입니다. 어르신,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조금만 더 부자였더라면 우리 아이들 저렇게 고생 안 시킬 텐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되는데 나중에 병원비라도 많이 나오면 어쩌나. 자식 생각만 하면 가슴 한구석이 리타게 저려오는 것. 그것이 부모 마음이겠지요. 평생을 다 바쳐 키워냈건만 여전히 못 다 준 것 같아 미안하고 더 주고 싶어 안다라는 그 마음. 하지만 오늘은 그 애틋한 사랑 속에 숨어있는 돈이라는 가시를 조심스럽게 빼내어 보려 합니다. 아프더라도 마주 보아야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고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돈의 혼동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가난이 싫어서 내 자식만큼은 기죽지 않게 하고 싶어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돈을 주는 것이 곧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손주가 오면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쥐어줘야 할머니 노릇, 할아버지 노릇한 것 같고, 자식이 집을 살 때 보태주지 못하면 부모 노릇 못한 것 같아 죄인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가 당신 품에 안겨 잠들 때 그 아이가 원했던 것이 당신의 지갑이었나요? 아닙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당신의 따뜻한 체온,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다 큰 성인이 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물질로 증명하려 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랑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돈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돈 봉투가 오고 가는 찰나의 순간, 정작 나누어야 할 마음의 대화는 사라집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믿는다. 라는 말 대신 차가운 현금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사랑은 계좌 이체로 전송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눈빛에서 눈빛으로 흐르는 따스한 강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기대와 실망 사이의 줄다리기입니다. 솔직해져 볼까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돈이 개입되면 보이지 않는 기대와 실망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는 자신이 희생한 만큼 자식이 알아주기를, 보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용돈의 액수로 효도의 크기를 가늠하고 명절에 가져온 선물의 크기로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식들은 어떨까요? 부모님의 재산이 내 미래의 미천이 될 거라 기대하고 도와주지 않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부모님의 안부 전화가 부담스럽고 찾아뵙는 발길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돈이 관계의 중심에 서는 순간,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처럼 변질되고 맙니다. 서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이, 따뜻했던 정은 식어가고 오해와 상처만 남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어른인 우리들입니다. 나는 너에게 줄 만큼 주었다. 이제 남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대를 낮추면 작은 안부 전화 한 통에도 감동할 수 있습니다. 바라지 않아야 진짜 관계가 보입니다. 세 번째, 침묵 속에 흐르는 오해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돈 문제는 금기어입니다. 서로 눈치만 볼 뿐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아픈 곳을 숨기고 끙끙 앓습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지만 혹여나 재산을 탐내는 불효자로 보일까봐 입을 닫습니다. 이 침묵은 위험합니다. 침묵 속에서 보라는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나중에 큰일이 터지고 나서야 서로를 탓하며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어 식탁 위에 돈 이야기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내 노후 자금은 이 정도다. 그러니 너희에게 물려줄 건 많지 않지만 나중에 너희에게 손 벌리지도 않으마. 혹은 사실 지금 상황이 조금 벅차니 너희가 이런 부분은 이해해다오. 담백하고 솔직하게 감정을 걷어내고 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미리 이야기하고 정리해두는 것. 그것이 훗날 자식들이 겪을 혼란과 다툼을 막아주는 부모로서의 마지막 배려이자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상속, 그리고 남겨질 것들에 대한 사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속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언제 줄 것인가. 이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산을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믿으며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리 다 나누어 주고 찬밥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철학적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무엇인가? 돈이나 땅 문서일까요? 아닙니다. 돈은 쓰면 사라지는 것이고 때로는 형제 간의 우애를 갈라놓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유산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정직하게 땀 흘려 일했던 당신의 뒷모습. 가진 것이 적어도 이웃과 나누며 웃었던 당신의 넉넉한 마음.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당신의 철학. 자식들이 훗날 당신을 기억할 때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았어 라고 기억하기보다 우리 어머니는 참 지혜롭고 따뜻한 분이셨어 라고 기억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물질적인 상속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남겨야 할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정신의 유산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 않고 자식들의 삶을 지켜주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거리두기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유별납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 했지만 머리가 희끗한 나이까지 자식을 품에 안고 놓지 못합니다. 자식의 빚을 갚아주느라 노후 자금을 깨고 손주들 학비 대느라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하지만 어르신,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제는 자녀의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더 크고 단단한 사랑입니다. 나무도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서로 자라지 못합니다. 적당한 간격이 있어야 햇볕을 받고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건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탯줄을 끊어주는 것이 진정한 어른으로의 독립을 돕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빈 껍데기만 남은 부모를 보는 것은 자식에게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고통이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스스로 건사하고 평온하게 노년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알아서 잘 지내시니 걱정 없어. 자식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효도를 받게 해주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비교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면 자식 자랑, 며느리 자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구네 아들은 이번에 차를 바꿔줬다더라.
누구네 딸은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우리 자식들이 초라해 보이고 나만 대접 못 받고 사는 것 같아 서글퍼집니다. 반대로 누구네 부모는 강남에 아파트를 사줬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능력이 부족한 부모인 것 같아 자식들 얼굴 보기가 미안해집니다. 제발 이 지옥 같은 비교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고 행복의 모양은 천차만별입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집안이 속으로는 골마 터져 있을 수도 있고, 비록 가난하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안도 있습니다. 돈으로 효도를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부모의 자격을 매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당신의 자녀들도 각자의 삶의 무게를 견디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면 된 겁니다. 서로 살아있음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7번째, 사랑은 나누는 마음이지 액수가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가슴에 새겨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 흐르는 마음의 온도입니다. 비싼 보약 한 재보다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 한 그릇에 담긴 사랑이 더 깊을 수 있습니다. 거액의 용돈보다 힘들 때 잡아주는 거친 손의 온기가 더 뜨거울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사랑마저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라는 포장지를 걷어냈을 때 우리의 사랑은 더욱 투명하고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가진 돈은 많지 않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내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 부자란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건 이 늙은 몸 하나뿐이지만 너희가 내 자식이라서 참 고맙고 행복했단다. 돈 이야기를 걷어내고 사랑 이야기를 채우십시오. 돈 걱정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따뜻한 눈맞춤과 다정한 말 한마디를 심으십시오. 관계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으로 가꾸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돈 이야기, 걱정 이야기는 접어두고 그저 밥은 먹었니? 오늘 하늘이 참 예쁘구나. 하고 사소한 일상을 나누어 보세요. 그 평범한 대화 속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가족은 돈으로 묶인 공동체가 아니라 기억과 사랑으로 묶인 운명 공동체니까요. 가족에 대한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셨나요? 가슴 한구석이 조금 시큰하면서도 한편으론 후련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여정이 남았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돈 걱정에 가려져 우리가 보지 못했던 노년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불안을 잠재우고 진정한 평온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문을 다음 장에서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되찾는 시간. 긴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안도감을 아시나요? 낯선 길을 헤매다 익숙한 내 방에 들어와 다리를 뻗었을 때의 그 편안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돈이라는 험난한 산을 넘고 관계라는 깊은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나라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이 무거운 배낭들을 현관 앞에 툭 던어놓고 가만히 방 한가운데 앉아봅니다. 어떠신가요? 짐이 사라진 당신의 어깨가 한결 가볍게 느껴지시나요?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놓쳤던 것들, 돈 걱정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보석 같은 일상의 순간들을 주워 담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평온 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돈에 집착할 때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오로지 생존과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지금
여기를 느끼는 감각을 차단해버립니다. 길가의 핀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도 머릿속은 다음 달 관리비를 계산하고 손주를 안아주면서도 마음은 통장 잔고를 걱정합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늘 미래의 불안 속에 가 있었던 거지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저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닫아두었던 감각의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돈이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뺨을 스치는 저녁 바람의 서늘함을 느껴보세요. 오래된 나무 식탁의 매끄러운 감촉을 손끝으로 느껴보세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김, 부엌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냄새. 이 생생한 감각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느끼는 데에는 단돈 1원도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 무료 입장권입니다. 감각을 회복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은 결핍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 행복은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숨 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도 단잠을 팔지는 않습니다. 최고급 요리도 입맛을 팔지는 않습니다. 가장 비싼 집도 화목한 가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힘으로 일어나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건강. 창문을 열었을 때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 별일 없냐며 걸려오는 친구의 투박한 전화 한 통.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오늘 하루를 내 의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황제도 부러워할 최고의 사치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왜 갖지 못한 것들을 탐하며 괴로워했을까요? 노년의 품격은 명품 옷이나 외제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주어진 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작은 풀꽃 하나에도 감탄할 줄 아는 그 넉넉한 마음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돈이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당신에게는 맑은 눈이 있고 따뜻한 가슴이 있고 살아온 날들의 지혜가 있는데 말입니다. 세 번째, 채움이 아닌 비움의 미학입니다. 젊은 날의 목표가 획득과 축적이었다면 노년의 목표는 비움과 가벼움이어야 합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물건들을 보십시오. 그것들을 관리하고 닦고 지키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계십니까? 마음속의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잃기 싫은 마음이 당신의 영혼을 비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빈 공간을 만드는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그 빈 공간이 있어야 평온이 깃들 수 있습니다. 그 여백이 있어야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오후의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오려면 창가에 쌓아둔 짐들을 치워야 하듯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하려면 마음속에 쌓아둔 돈 걱정이라는 짐을 치워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비로소 더 큰 세상을 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라지는 하루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자식이 대박이 나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짜 기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에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아침을 먹고 큰 병 없이 하루를 보내고 내 집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일상이 사실은 수많은 우연과 기적이 겹쳐 만들어진 축복입니다.
돈을 쫓느라 이 위대한 하루를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하루하루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예술 작품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참 잘 살았습니다. 돈은 좀 부족했을지 몰라도 당신의 삶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깊은 휴식을 청할 시간입니다. 제 목소리를 따라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가장 편안한 상태로 맡겨보세요. 자리에 편안하게 눕거나 의자에 깊이 기대 앉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눈꺼풀의 힘을 완전히 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코끝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를 느껴보세요. 하나, 둘, 셋. 천천히 입으로 내뱉습니다. 후 내 몸 안에 나쁜 공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숨을 내뱉을 때마다 몸이 바닥으로 묵직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제 상상해 봅니다. 당신은 지금 넓고 고요한 호숫가에 앉아 있습니다. 물결은 거울처럼 잔잔하고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을 맴돌던 걱정들이 작은 종이배가 되어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돈 걱정이라고 쓰인 종이배, 자식 걱정이라고 쓰인 종이배,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쓰인 종이배. 이제 그 종이배들을 하나씩 물 위에 띄워 보냅니다. 손끝으로 살짝 밀어보세요. 종이배가 천천히 멀어져 갑니다. 물결을 타고 둥둥 떠내려갑니다. 점점 작아집니다. 아주 작은 점이 되었다가 이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 호수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요한 달빛과 평온한 물결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당신의 가슴 속으로 스며듭니다. 당신의 마음도 이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어떤 걱정도, 어떤 불안도 이 깊은 평온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돈은 왔다 가도 가는 바람 같은 것.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당신이라는 튼튼한 나무는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애쓰며 살아온 당신의 고단한 몸을 이 포근한 어둠 속에 맡기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긴장이 스르르 풀립니다. 이마에 주름이 펴지고 꽉 깨문 어금니가 느슨해지고 움켜쥐었던 주먹이 펴집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고 내일의 바람이 불어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세상은 당신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오직 쉼, 깊고 편안한 쉼만이 당신의 것입니다. 잘 자요. 나의 소중한 당신. 오늘 밤 꿈조차 꾸지 않는 깊고 달콤한 꿀잠 주무시기를. 편안합니다. 평온합니다. 행복합니다.